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땅값 비정상 빈집 자체가 증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빈집 많은 동네 일단 보겠습니다. 전국 매일신문인데 성북구 의회 도시건설위 삼선 3구역 재개발 지역 등 현장 방문 요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여기 둘러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장서서 구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 자, 요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선 3구역 재개발 확정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자,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힘쓰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그만큼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삼선 3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좌측에 삼선 3구역이 있습니다. 삼선 3구역 바로 서측에는 그 도시 성곽이 있죠. 성곽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무작정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선 3구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간 있고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반면에 그 옆에 삼선 5구역은 지금 롯데캣을 지금 착공은 했는데 자, 여기도 지금 공사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자, 그런데도 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데 삼선 3구역 자, 여기 만약에 재개발 확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도 또 한참 걸릴 겁니다. 자,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그냥 변경해 주면은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또 들고 일어나겠죠.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자, 그래서 삼선 3구역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삼선 3구역인데 자, 여기가 지금 정부 주도의 그 공공개발 거기서 탈락을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접수를 하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좀 더 많이 포함시켜서 지금 그 공공개발을 지금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자, 추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4층까지밖에 못 짓고 용적률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삼선 3구역 요 지역을 한번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자, 따닥따닥 붙었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기는 그 대부분 불부합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하고 땅하고 경계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전면적으로 측량 제조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다시 건물을 부시고 짓고 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그 부지 경계 문제 때문에 여기가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가 그냥 한 채 다시 건축을 다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왼쪽에 그 빨간 부분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도 잘 못 다닙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이나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건축을 위해서 차량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수리도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고쳐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화되었죠. 굉장히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자, 최근에 그 삼선 3구역 지금 일단은 한번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그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매물이 몇 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나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3억 8천입니다. 자, 79제곱미터가 3억 8천. 도로에 또 붙어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붙어 있고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집주인 이 매물을 내어놓은 집주인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싸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또 이 가격에라도 팔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그 매도자의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2015년에도 요 구역이 해제가 한번 되었다가 다시 지금 그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전에 또 역사가 길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사업성 안 나오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결정 나더라도 3만리 더 갈 수가 있죠. 자,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완전 결정 다 나더라도 뭐 5년에서 7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 지분 관계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재개발 끝날 때까지는 사용 수익성이 굉장히 나쁘죠. 까딱 잘못하면은 공실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억 8천 곱하기 금리 5% 곱하기 20년, 자, 요렇게 복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자만 한 20년 지나면 3억 8천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3억 8천에라도 팔아서 지금 금리 높을 때 뭐 채권을 사든 정기예금을 하든 차라리 그게 낫다고 판단을 했겠죠. 매도자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 이 매물을 내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신 있게 요 살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거주가 또 여기는 거주를 해야 되는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3억 8천 주고 여기를 뭐 갭 투자할 수는 없고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억 8천에 이 물건을 살 사람도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위성 지도로 돌아와서 자, 도로 자체가 없는 저 가운데 있는 저기가 빨간 부분이 빈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두기가 아깝죠. 자, 그러면 좀 그 개발을 좀 해서 약간의 비용으로 개발을 해서 그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겠지요. 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집이 발생하는 상황, 땅 주인 시각입니다. 땅 주인 시각. 땅 주인 시각이기 때문에 땅값 무시하면 되는 거죠. 자, 어차피 땅 주인은 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빈집 상태로 두면은 완전히 그냥 손실이니까 약간의 개발 비용 한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월세 50만원 정도 맞추면 6%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고금리라도 6% 정도면 견딜만 하죠. 자, 그렇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자,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동네가 월세 한계선이 굉장히 낮습니다. 월세를 고가의 월세를 부담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약한 월세 수요만 있겠죠. 달동네 소득 수준에 근접한 월세 한계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자,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땅 주인이니까 땅값이 0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어차피 놀고 있는 땅 그 위에다가 건축비만 들여서 그 임대를 맞추면 되는데 자, 이 건축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수레를 통해서 수레를 끌고서 건설 자재를 운반하고 자, 거기서 소운반을 또 따로 해야죠.
자,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건물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주거 품질 한선을 맞추더라도 저질로 좀 수리를 하더라도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1억 정도 들여서 집을 좀 고쳐도 월세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두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빈집으로 두는 것이겠죠.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번 달동네 빈집. 자, 기본적으로 고가 월세 없는 동네입니다. 도로가 없고 비탈면이라서 공사비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공사 안 하고 월세 안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달동네 빈집이 많은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동네 전체 통개발하지 않으면 빈집이 계속 필연적으로 늘어갈 겁니다. 그러면 통개발 한번 검토해 봐야죠. 통개발 업자의 시선으로 봐야죠. 자, 그렇게 보기 전에 2번 배팅 수익 환원 기준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매매 기준 가격은 4% 플러스 0.05% 곱하기 준공후 연수분의 월세 곱하기 12 플러스 보증금인데, 자, 요것은 월세를 많이 받으면 주택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월세가 세면 주택 매매가도 세고 월세가 약하면 주택 매매가도 약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주택 매매 가격은 업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둘 다 계상을 해야죠. 자, 그게 주택 매매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행 건설 업체 시각으로 빈집 발생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통개발하면은 그래도 달동네보다는 그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소득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월세 한계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초록색과 같이 월세 한계선이 있는데 저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땅 주인으로부터 일단 땅 값을 주고 땅을 사고, 자, 그러고 나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시행업체 입장에서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다 반영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주거품질 하한선을 맞추는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자, 월세 한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이야기죠. 시행업체, 건설업체 땅을 매수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소득 관련이죠. 소득 GDP가 뻔하니까 그 월세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익이 안 남는 겁니다. 시행업체 입장에서는 월세가 소득이 늘어서 월세가 팍팍 올라줘야지 지금 남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소득은 한 번에 팍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 한계선은 쉽게 변동이 안 되죠. 자, 초록색은 잠정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비. 자, 건축비는 마찬가지로 뻔합니다. 자,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 원가 뻔하죠.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익,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이익 정도, 그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어차피 건축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변동 가능한 부분이 땅값인데, 자, 땅값. 지금 현재는 여기 그 땅 주인들이 땅을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행업체 입장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자, 여기 빈집이 발생해도 그냥 냅두는 겁니다. 한참 더 지나서 완전히 이 지역 기대감이 없어질 때, 그래서 땅값이 똥값이 될 때, 그때 시행업체, 건설업체 뛰어들겠죠. 자, 지금은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3번 달동네 땅값 보겠습니다. 업자도 매수하지 않는 높은 땅값.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후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 국가 돈으로 재개발한다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땅값에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개발이 불가능하죠. 땅값이 높다는 겁니다. 가치 대비 땅값이 높기 때문에 자, 여기 달동네 그대로 달동네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동네 알고 보면은 서울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서울 땅값 비정상이니까 서울 재개발 재건축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 서울 땅값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의 땅값에 지나친 기대감이 녹아 있습니다. 자,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40년 된 꼬마 빌딩 임대 수익률이 3%도 안 되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낭패난 거죠. 자, 몇 년 있다가 이 꼬마 빌딩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덜컥 이렇게 사버리면, 자, 고점에 물리는 건데, 그런데 거래가 됩니다. 한 번씩 거래가 됩니다. 임대 수익률 3%짜리 40년이나 된 나이든 그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땅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매물 중에서 재건축 용도 물건이라고 표기된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의 땅값이 환산해 보면은 평당 1억 넘어가는 물건이 꽤 많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자, 주거지역 땅값이 평당 1억. 그만큼 서울 땅값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0년 된 용적률 가득 찬 아파트가 10억이 넘습니다. 자, 말이 됩니까? 자, 아파트 해봤자 땅 지분 10평에서 15평밖에 안 되는데 30년 된 아파트가, 그것도 용적률 가득 찬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 자, 거의 평당 1억에 가까울 겁니다. 30년짜리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철거도 해야 되고 뭐 이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게 또 많은데, 자, 이런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 서울 땅값 미쳤습니다. 자, 서울 땅값은 지금 앞서 본 그 삼선 3구역과 같은 달동네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선 3구역의 축소판이 서울 땅값입니다. 기대감만 높아서 가치 대비 그 땅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개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땅값이 떨어져야지 서울 전체가 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엄청나게 서울 부동산 고평가된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파트는 뻔하죠. 공유지분 땅인 그 아파트, 자,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특히나 임대 수익률 대략적으로 한 5%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평가된 서울 땅값, 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